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말일 것이다. 아침 식사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끼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쁜 아침 시간 때문에 아침 식사를 건너뛰거나 자판기에서 대충 사 먹는 것으로 때우기 일쑤다. 왜 우리는 아침 식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 그 이유는 단순히 배가 고픈 것을 해결하는 것 이상이다. 아침 식사는 밤새 공복 상태로 있던 우리의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에너지를 사용한다. 이는 마치 자동차가 주행하지 않을 때도 배터리가 조금씩 소모되는 것과 같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연료를 공급해 줄 필요가 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집중력이 높고 기억력도 향상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아침 식사는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까? 건강한 아침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으로 균형 잡힌 영양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제 영양 만점 아침 식사 레시피를 소개해 보겠다. 샵샵샵 1. 에너지 바나나 오트밀 재료 바나나 1개, 귀리 1/2컵, 우유 1컵, 견과류 1줌, 꿀 1큰술. 조리법 1. 우유와 귀리를 냄비에 넣고 중불에서 끓인다. 2. 끓어오르면 불을 줄이고 귀리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저어가며 조리한다. 3. 귀리가 완전히 익으면 그릇에 담고 슬라이스한 바나나와 견과류를 넣는다. 4. 마지막으로 꿀을 뿌려 완성한다. 샵샵샵 2. 그릭 요거트 베리 파르페 재료 그릭 요거트 1컵, 베리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등 1컵, 그래놀라 1/2컵, 구 1작은술. 조리법 1. 컵에 그릭 요거트를 먼저 담는다. 2. 베리를 얹고 그 위에 그래놀라를 얹는다. 3. 좋아하는 꿀을 뿌려 완성한다. 샵샵샵 3. 아보카도 토스트 맛있게 즐기기 재료 통곡물빵 부조각, 아보카도 1개, 소금, 부추, 올리브 오일, 토마토 슬라이스, 계란. 조리법 1. 통곡물빵을 토스터에 바삭하게 굽는다. 2. 익힌 계란을 준비한다. 3. 아보카도를 으깨서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한다. 4. 구운 빵 위에 아보카도를 얹고 토마토 슬라이스와 계란을 올린다. 5. 마지막으로 올리브 오일을 약간 뿌려 마무리한다. 이처럼 아침 식사는 우리 몸에 활기를 주는 중요한 식사이다. 바쁜 아침일수록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간단히 차릴 수 있는 아침 식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꾸준히 건강한 아침을 섭취하면 하루 종일 에너지가 가득하고 능률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당신 차례다. 내일 아침 소중한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어 아침 식사를 챙기자.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마을 한켠에 조용히 살고 있던 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항상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곤 했다. 사람들은 그의 건강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했다. 어느 날 호기심 많은 젊은이가 노인을 찾아가 비결을 물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내 건강의 비결은 아주 간단하단다. 그것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지 라고 말했다. 젊은이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노인은 고요한 목소리로 자신이 겪은 물과의 여정을 들려주었다. 어릴 적 노인도 건강이 그리 좋지 않았다. 자주 피곤하고 병치레가 많았던 그는 어느 나름 명적으로 헌책방에서 일종의 물 건강 서적을 발견했다. 책은 물이 단순히 목마름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 면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한다는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다. 책의 한 구절에는 물을 자주 마시면 체내의 독소가 제거되어 신체의 모든 기관이 원활히 작동하게 된다고 적혀 있었다. 이후 노인은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한 잔의 물을 마시고 매식 전후로 물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었다. 그는 점차 피부가 맑아지고 소화가 잘 되며 면역력이 강해지는 것을 느꼈다. 특히 체내의 수분 균형을 맞추어 피로가 빠르게 풀리고 정신이 더욱 또렷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물의 중요성을 깨달은 그는 용기를 얻어 마을 사람들에게 이 비법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노인의 말을 따르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마을 전체가 건강해지고 활력이 넘치게 되었다. 매일 물을 마시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불러온 것이었다. 결국 마을은 물의 효과를 몸소 체험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물을 생명의 음료, 라칭하며 소중히 여겼다. 물이야말로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는 자연의 선물이었다고 믿게 되었다. 젊은이는 노인의 이야기를 들은 뒤
자신도 물을 충분히 마시겠다고 다짐했다. 노인은 그에게 진심 어린 조언 한마디를 덧붙였다.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오지 않는다네. 작고 일상적인 것에서 시작되는 법이지. 물을 마신다는 그 사소한 습관이 자신의 미래를 바꾸어 줄 것임을 믿으라고. 그 뒤로 젊은이는 매일 물을 마시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렇게 노인은 물이 주는 건강과 행복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았다. 그의 이야기는 물의 소중함을 잊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중한 교훈이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서울의 중심에서 살고 있는 지우는 대기업에서 꽤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바쁜 일정 속에서 그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고, 심지어 주말에도 쏟아지는 일 때문에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스트레스는 점점 쌓여갔고 건강도 그만큼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우는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역 근처의 서명상과 요가 클래스 광고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그녀는 잠시 광고지를 살펴보았고, 그날 밤 인터넷을 통해 명상과 요가의 장점에 대한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명상과 요가는 수천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온 수련법으로 마음의 안정과 건강을 도와주는 데에 탁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절박한 마음으로 그 클래스에 등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수업날, 그녀는 다소 긴장된 마음으로 요가 매트를 들고 클래스에 참여했습니다. 요가 강사는 부드럽고 평온한 목소리로 그녀를 맞이했고, 다른 수강생들과 함께 몸을 풀고 호흡을 가다듬고 다양한 요가 자세를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몸이 조금씩 열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수업이 끝난 후 지우는 몸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수업 후반부에는 명상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강사는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며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산만했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고, 잠시나마 그녀는 일상에서 놓쳐왔던 자신만의 시간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부터 지우는 매주 명상과 요가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일상이 바쁠 때에도 요가와 명상은 그녀에게 작은 쉼표를 주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녀는 스스로 더 차분하고 집중력도 향상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료들 역시 그녀의 긍정적인 변화를 알아차렸고, 이전보다 더 건강해 보인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녀 자신도 몸의 유연성과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향상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지우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배웠고, 일상의 작은 변화가 주는 커다란 효과를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명상과 요가가 단순한 운동 이상이 생명력을 불어넣는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그녀의 일생일 때 중요한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일과 스트레스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을 터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명상과 요가의 긍정적 영향에 대해 알리며 함께 수련하기를 권장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먼 동쪽 나라의 사계절이 뚜렷하여 자연의 리듬에 따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감기나 독감에 쉽게 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로 인해 생계에 큰 지장을 받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현자인 지혜로운 할머니가 면역력을 높이는 슈퍼푸드에 관한 오래된 고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슈퍼푸드는 마늘이었습니다. 마늘은 면역세포의 활성을 높이는 놀라운 생리 활성 물질인 알리신을 함유하고 있어 감염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늘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마을 사람들은 겨울이 되더라도 감기에 잘 걸리지 않게 되었고, 마늘 음식을 즐기면서 식탁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두 번째 슈퍼푸드는 블루베리였습니다. 특히 블루베리에는 강력한 산화 방지제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세포의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블루베리를 먹고 남 마을의 아이들은 놀라운 활력을 되찾았고, 피부도 건강해지면서 신체 전반의 건강이 향상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시금치였습니다. 시금치는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여 면역 기능을 증진시키고 감염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마을의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시금치로 만든 다양한 요리를 해주었고, 이는 영양소를 고루 갖춘 식단으로 자리잡아 아이들의 성장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된 슈퍼푸드는 연어였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는 염증을 감소시키고 면역세포의 작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연어를 자주 먹기 시작한 마을의 어르신들은 놀라울 정도로 건강해졌고 관절염이나 기타 염증성 질환에도 큰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된 5번째 슈퍼푸드는 견과류였습니다. 견과류에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매일 조금씩 먹었을 때 면역 체계를 평화롭게 유지하는 데 귀중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몬드나 호두,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를 간식으로 즐기던 마을 사람들은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도 튼실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할머니의 이 슈퍼푸드 비법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사계절 내내 감기나 질병에 잘 걸리지 않게 되었고 하루하루가 건강과 행복으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전해지면서 인근 마을 사람들도 자연의 선물인 슈퍼푸드의 이점을 알게 되었고 나아가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구상의 많은 이들이 면역력을 높이는 슈퍼푸드를 통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